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건 정말 비정상화의 정상화입니다. 경실공이 검찰 국가의 완성입니다. 거침없이 검찰을 장악하며 결초 보훈을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이 선정한 1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의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을 전면에 배치했고요. 전 정권에서 검찰 지도부 요직에 있었던 인물들을 좌천시켰다,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검찰 인사 얘기로 불이 붙었습니다. 대통령이 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를 신복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을 했고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권자의 생각을 미리 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국민이 바라는 협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요. 특수부 검사가 협치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는 검찰에 대해서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장관은 확증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는 다 부인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오늘 국회 예결에서 때 아닌 검찰 인사 공방이 있었어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전 이미 검사가 아니다. 지난 3년간 정치검사의 출세가 가장 심했다. 일단 크게 이도원 의원님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우선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그 예결에서 답변한 거 보면은 저런 식으로 그 국무위원회 국회 답변 매뉴얼을 만들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문을 물어볼 때 일단 팩트로 딱딱딱딱 제기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예. 조금 불리한 질문이다 싶으면은 사실만 적시하고 뭐 오래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거기서 더 이상 질문하는 의원들이 거기서 무슨 꼬투리를 잡거나 이렇게 해서 말을 이어가면서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죠.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인사받은 당사자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보기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엄청나게 출세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첫째, 우선은 본인이 검사로서 너무 손에 많은 피를 묻혔죠.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재벌, 기업인들. 그래서 더 이상 검사로서 업을 쌓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예.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예결위에서 하는 데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한동훈 장관과 싸우고 대통령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 역할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꼭 영광스러운 자리에 온 건 아니다. 그 점은 뭐 야당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야 될 겁니다. 뭐 크게 한번 이 의원님이 짚어주셨다면 구자웅 차장. 네. 특히 오늘 한 장관의 말 중에 김한정 의원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정치검사 출세의 통념이 왜 이렇게 있냐. 서초동 검찰에.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이렇게 받아쳤어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네.
저는 한동훈 그 법무장관의 답변이 거의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가 근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이 그 주요 요직에 다 복귀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예. 당시 차장검사, 특수일부장, 형사부장을 지냈던 분들이 조국 사태, 추미애 윤석열 갈등 사태 때 좌천됐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그 이 수사 라인으로 다시 복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국 사태 이후로만 생각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적폐청산 수사에 가장 앞장서서 가장 많은 성과를 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자영 차장 말씀은 네, 한동훈 장관이 지난 3년이라고 하는 게 네,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2019년부터 네. 조국 전 장관 수사 이전까지는 특수부 검사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꽤 힘을 실어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수 4개를 그 뛰어넘어서 발탁한 게 누굽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게 되는 이 송경호 그 지검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 특수 2부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폐 수사를 최일선에서 열심히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적폐 수사를 했던 당사자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좌천되기 시작했느냐? 조국 사태에 수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좌천되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하다 보니까 예. 조국 사태 이후에 약간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수사 실무를 맡게 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 전체 검찰 인사를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초창기 인사가 검찰 인사가 다시 복귀한 거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보면 그 이 김한정 의원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이 너무 한시적인 비판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왜 특수 라인이 여전히 이 검찰 전체 이 주요 보직을 장악해야 되느냐? 그 검사 중에는 2,200명의 검사 중에는 특수부 검사는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소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소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면 90% 가까운 정말 맡은 일을 열심히 했던 형사부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상대적인 어떤 열패감을 느낄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인사가 아니다라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과거 이 좌천됐던 인사가 정상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초창기 이 포메이션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검사가 출세한 통념이 문재인 정부 내내 5년이 아니라 조국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부터다. 한 장관이 이런 뜻의 얘기를 좀 한 것 같죠. 오늘 예결위 공방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이른바 신라전 취재 의혹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에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한동훈 전 검사의 핸드폰 비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제 수사 끝났고 다 틀었으니까 관계 없습니까?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야기 묻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정치적 공격에 의해서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핸드폰 비번 풀트면 풀어봐라. 핸드폰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대변 물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공화국 법무부 장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정쟁을 일삼고 있어요.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지금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국회에서 협치를 방해하고 있는지 아직도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사상 국회 예결위 역사상 가장 좀 뜨거웠던 공방이 아니었나 싶은데 김한정 의원이 꽤 격앙됐습니다. 제가 부당 수사를 받은 당사자다.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하다. 이게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니까 장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아까 정치 검사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제가 정치 검사로서 지난 3년간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네. 비슷한 거네요. 이게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본인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부당한 수사였다 이런 항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관련해서 행정소송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을 재판부가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이른바 어떤 그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와 감찰을 얼마나 무마하려고 했는지 이 부당하다, 징계 2개월이 오히려 부족하다라는 게 법원의 판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출석한 장관으로서 이렇게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김한정 의원의 어떤 질문의 맥락은 그렇다면 일반 피의자가 아니라 검찰이 어떤 혐의의 상대방이 됐을 때, 대상자가 됐을 때 수사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저희가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일반 피의자들이 압수수색이 단행하기도 전에 휴대전화 이미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검찰의 눈에 밉보일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검찰들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하드를 교체했습니다. 술접대 의혹을 받던 검사들 양재천에 갑자기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버렸다, 마트에 갔다가 뭐 그냥 폐기했다, 사실상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병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을 향해서 혐의가 겨누어지고 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말에 대해서 저는 성의 있는 답변을 못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제가 반론을 하자면 휴대전화 12번 무혐의 났잖아요. 이 신라전 취재육 관련해서. 근데 당시에도 그 친정권 성향으로 불렸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밑에 수사팀이 뭐 12번이나 보고서를 올렸고. 네. 근데 심지어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상관없이 무혐의 처분이 났다. 그때 당시 검찰도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휴대전화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 그리고 통화 수발신 내역 등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 기자와 얼마나 그러면 통신 내역을 갖고 있는지가 예. 사실 수사의 핵심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한동훈 어떤 장관이 이야기하는 일반 국민, 일반 서민들, 본인과 동등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 답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과거에 그 어떤 정권도요, 그 대통령 측근을 수사한다고 해서 어허. 그 검사 개인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을 공격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사실 한동훈 장관한테서 일어났었거든요. 그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결국 지금 이 부당한 수사를 문재인 정권에서 했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왜? 한 번도 그런 일은 사실 검찰 내부에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유화된 권력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이 국민이 준 사실 권력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걸 방어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만약에 이 핸드폰을 줘버리면 그 안에 다 털어갖고 지금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금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른바 별건 수사 말씀. 그렇죠. 문재인 아니 별건 수사 플러스 지금 이 사건 수사도 결국 무혐의였잖아요. 예. 검찰 내부에서 문재인 정권 측근 검사들이 수사를 했는데도 다 무혐의라고 올렸다니까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결재 안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정도면 사실은 한동훈 검사자 본인 입장에선 검사 입장에서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어떤 장난을 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 신뢰하지 않는 거죠. 문재인 정권을.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측근 검사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휴대폰 번호를 알려줄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 이재명 그 전 지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동훈 그 검사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같지는 않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그 측근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는 그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콕 집어서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예. 오늘 국회 예결위는 오전과 오후 상황만 보면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시즌2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방불케 했는데요. 검찰 인사 얘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보복 인사 아니었냐는 야당 의원의 공격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화면도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대검을 비롯한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 또 특수부 출신 인사, 또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위주로 이루어졌고 그건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형사통 검사들 형사부 주요 검사장 보직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형사통이. 거기도 그 윤 대통령님 총장 재직 시절에 인연으로 같이 수사팀을 했던 인연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검사했으니까요. 한 번도 안 근무해 본 검사는 사실상 그 정도 급에서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일해온 경력을 보시면 누구나 수긍할 만한 능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제 책임하에 인사한 겁니다. 네, 뭐 저도 법조인이지만 그 장관님의 그 견해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그런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인사에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선 수사 잘하는 검사, 특수통 검사들이 다시 수사 전면에 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다. 장 변호사님. 네. 본인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 열심히 했다. 이걸로 받아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법무연수원으로 한직으로 밀려났다라고 주장할 때 언론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권이 없는 제도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장관 된 이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력의 광기에 가까운 린치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당하면 이 부분은 권력의 린치이고 본인이 인사권자로서 어떤 인사권을 행사해서 법무연수원 한직으로 보내면 그것은 충실히 근무하는 근무지가 되는 것인지 아하. 이거야말로 이중잣대 아니겠습니까? 예, 이중잣대다. 구정차장. 네. 능력 있고 공정하고 수사 잘하는 검사. 그러니까 인사를 정상화시킨 거다. 이 취지인 것 같거든요. 한 장관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5년 전체를 놓고 보면 검찰 인사 5년 전체를 놓고 보면 약간의 비정상이 정상화된 측면이 있지만 이번 인사만 또 놓고 보면 그렇게 공정하고 능력에 따른 이 균형 잡힌 인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 인사의 주요 보직 인사는 검사라면 특히나 그 이 직위에 있는 검사라면 누구나 다 이 좋은 보직 또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노려볼 그러니까 거기를 가기를 희망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전 정부에서 검찰 인사에서 약간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다 좋은 보직에 앉히는 인사. 이것은 그분들에게는 이제 명예 회복이 되고 새로운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좋겠지만 예.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균형이 잡힌 인사냐. 검찰 조직 전체를 안정시키는 인사냐. 근데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비판받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아하. 지난 그러니까 추미애, 박범계 두 장관이 했던 인사에 정반대 인사라는 측면에서는 정권 교체가 됐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는 수긍이 갑니다만 예. 검찰 인사 전체가 과연 균형 잡히고 과연 이 적절하게 안배가 된 인사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특수통 중심 인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노골적인 특수통 편중 인사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뭐 일부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잘하는 검사들이 정상적으로 복귀한 거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있습니다. 이제 주요 수사를 관장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한 장관과 함께 좌천이 됐던 이 인물이 복귀를 했습니다. 송경호 차장님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한동훈 장관이 이거 보복 인사냐는 비판 목소리 예상 못했을 리도 없고 여러 친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요직을 거쳤던 검사장, 고검장, 지도부들을 다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원석, 신자영, 송경호, 양석조 이른바 윤석열 사단들이 복귀를 했다. 그럼 하고 싶은 거는 한 장관이 검수완박 되기 전에 9월 안에 뭔가 검찰 권력형 비리 수사를 좀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번 인사는 무엇보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했던 인사입니다.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지금 검찰에 두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아이고 뭐 수사권도 다 뺏겼는데 뭐 이제 열심히 하면 뭐해? 아이고 뭐 그냥 시키는 거나 하지 이런 흐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수사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면은 우리 국민들이 왜 검사들 수사 잘하는데 수사권 뺏으려고 그러느냐. 다시 검사들한테 수사권 줘라.
이런 흐름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리더십입니다. 예.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지금 검찰총장은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빨리 리더십을 발휘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방향, 열심히 수사해서 국민들한테 평가 한번 받아보자.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그 9월 안에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고 그 수사를 9월 안에 하려면은 기존에 했던 분들이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본 분들이 수사도 잘하지만 또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시행착오 시기 없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속도가 중요했고 기존에 하던 분들이 중요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인사하느냐? 이번 인사는 임시적인 조치고 물론 30명이 넘었으니까 꽤 규모는 됐죠. 그러나 정기 인사는 아마 이제 6월 전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이제 진짜 그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인사가 되고 그때는 특수부 지금처럼 뭐 약간 편중 논란 그런 걸 내기보다는 뭐 그 형사부 등 다른 부도 잘 그 균형을 잡아가지고 종합적인 인사를 할 거다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뭐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구장 차장, 네. 이 어제 저희도 속보로 만나봤던 직함생략하고 이성윤, 이정수, 심재철, 이정현 뭐 이른바 친문 검사들로 분류됐던 이 인물들이 뭐 말처럼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좌천됐다기보다는 권력형 수사, 정권 수사를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인사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측면이 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정권과 관련이 있다라고 의심을 받았던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좌천됐을 때 그 빈자리를 메우면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친문재인 성향의 어떤 이제 검사들로 비쳤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그 검찰 인사가 문재인 정부 때 인사도 굉장히 잘못된 인사지만 이번 그 인사도 이런 인사가 계속 반복된다라면 검찰 조직의 안정성은 굉장히 훼손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것은 정권과 상관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죄가 있는 사람을 단죄하는 기관이지 정권에 가깝다고 해서 좋은 보직을 가지고 어떤 죄가 있든 없든 수사를 하고 이런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이 검찰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이 부분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인사를 좀 안정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9월까지 물론 검수완박이 잘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9월이라는 한시적인 시간에 무조건 수사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이것도 저는 좀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예.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수사를 하되 죄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만둘 수도 있어야 이것이 온당한 이 검찰권의 행사지 시간에 맞춰서 마감에 쫓겨서 없는 죄 있는 죄 다 긁어 모아서 기소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수사 관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 인사 정상화 못지않게 검찰 수사의 정상화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정미영 의원님. 운명이 이렇게 뒤바뀔 수 있냐라는 부분이 바로 저희가 준비한 이겁니다. 2년 전에 1월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이 주제를 다뤘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한 상갓집에서 당시 조국 전 장관 무혐의 아니냐 주장했던 이 심재철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양석조 검사가 당신이 검사냐라고 항명했다가 이후 대전공으로 좌천이 됐고 당시 추미애 당시 장관도 이 얘기 부적절했다고 공식 정상에서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언제든 음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사실 이번 인사는 제가 봤을 때 그 민주당이 자초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제 9월 이내에는 지금 갖고 있는 수사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사건들을.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내에서 권력형 수사를 하다가 이들이 다 그 수사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의 나머지 수사는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떤 식으로는 정리를 해서 이거를 마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수사는 그냥 공중에 봉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문재인 정권 내내 검사들을 슬프게 했던 분들이에요. 정치 검사들. 예. 이분들을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다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검수완박 법안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이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로 포진해서 이걸 마감을 해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특수통 지금까지 인정된 수사 잘하는 검사를 전진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왜냐하면 이제 9월 이후에는 사실은 수사 잘하고 알겠습니다. 못하는 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된다니까요. 참 근데 서로 정치 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만큼 뜨거운 논쟁입니다. 검찰 이번 인사가요.